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길게 무언가를 하는 것, 한마디로 연재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 강의를 할 때도 특강을 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이걸 연재로 푼다라고 하는 거는 8시간, 16시간, 30시간 이렇게 길게 뽑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하는 데는 짧고 굵게 하는 거랑 어떤 역량 차이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인기 웹툰 작가들이 출연했습니다. 신과 함께의 주호민, 패션 왕의 기안84,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찌질의 역사의 김풍. 이들 스타급 웹툰 작가들은 연재를 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미리 3개월치를 다 그려놓는다는 작가도 있었고요. 매주 마감을 위해 일주일을 소재, 스토리, 이미지, 마무리하는 프로세스에 맞춰 직장인보다 더 타이트하게 보낸다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는 시간과 업무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실제 연재를 한다는 것은 명료한 데드라인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무소속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는요, 누가 저에게 고정으로 일을 주지 않으면 특별히 고정으로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프리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과의 약속,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연재에 해당합니다. 지금 일단은 100회까지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사실은 저하고 약속한 거였죠. 이걸 지키느라 지금 연재를 하는 거고, 이 연재를 하기 위해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태풍이 칠 때나 방송 날짜에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들었을 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준비가 왜 이래?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서 방송을 미리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편집하는 PD님의 그 시간까지를 다 고려해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새벽 6시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연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책을 쓰기 위해서도요, 어떤 하나의 컨셉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의 가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를 일이관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컨셉을 정하고 나면 그 컨셉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맥락이 필요하죠. 이럴 때 맥락을 놓치면 그때부터 책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연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작가도 길을 잃고 독자도 같이 헤매게 되는 겁니다. 책을 쓰는 작가에게 웹툰 작가들의 연재와 같이 연속적으로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오디오 클립에 굉장히 많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고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간이 나오는 건 그 신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연재라기보다는 그냥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에 내용은 계속 바뀌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가의 호불호나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방송이 뜰 수 있고 안 뜰 수 있는 변별력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본인 혼자 그 분야,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이런 방송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10년을 지금 이 분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주 조각조각 쪼개서 어떤 이야기든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만큼 충분한 소재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회까지 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1, 2년 차 정도에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소재의 고갈로 아마 한 30개를 넘기면서 바로 이걸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연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째, 할 말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신만의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와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연재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매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거라고 우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지요. 둘째, 연재를 완성시킬 역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글이던 그림이던 웹툰이던 마찬가지입니다. 연재는 단편이 아니기에 지속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훈련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편없는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연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게 본인의 실력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 1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방송으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콘텐츠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셋째, 연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중에 중요한 역량 하나는 바로 마감 시간, 데드라인을 잘 지키는 역량입니다. 연재는 정해진 날, 정해진 분량의 작품이 공개된다는 것을 독자들과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다 살다 보면 사람이 늘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요. 아플 때도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번은 뭐 사정상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시한을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가와 작품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연재를 하겠다, 30화까지 하겠다, 아니면 뭐 100회까지 하겠다, 어떤 거든지 본인이 약속을 했다면 그 마감 시한까지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워서 끝까지 해내는 그 역량이 없으면 연재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연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할 말이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 분야가 명료해야 된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연재를 완성시킬 역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것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것저것 남의 것을 가져다가 쓰다가 보면 내 것도 아닌 게 네 것도 아닌 게 합쳐지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쟨 저걸 왜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감 시한,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러한 연재의 원칙들은 비즈니스에서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거라면,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이라면, 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거래해도 되겠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직성,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교환한다는 배려, 거래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고 이를 준수하는 신뢰성, 그 과정을 개방함으로 얻어지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 거래의 핵심은 바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자신이 하겠다고 한 것을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약속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걸 안 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들쑥날쑥했을 경우가 많고요.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배웠음직한 이런 기본 원칙들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연재,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삶에 연재의 기술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서 잘 될지 안 될지에 예측을 해보는 건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내가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하고 한 약속을 내가 안 지키는데 그럼 스스로도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상도위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속해 계시던 연재를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연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분량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걸 기획하는 걸 먼저 해보고 나면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저 사람은 이 분야의 사람이구나. 이런 수준 정도를 해내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과 거래해도 좋겠구나. 라는 신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재 조금 전에 저희는 웹툰도 이야기했고 다른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 드라마 같은 것도 다 연재잖아요. 16부작, 32부작. 근데 이게 정해진 시간에 안 나와. 출연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못 찍어서 빵꾸가 나. 그러면 그 작품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기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출연했던 배우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연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평판 매기기에 굉장히 좋은 잣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끝으로부터 시작되면 지금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연재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오늘의 퍼포먼스가 나의 성실성에 그리고 어떤 전문성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연재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